20세기 초 일본은 유럽, 아니 영국인 미국인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문화예술 그리고 스포츠, 그 모든 것을 따라했었죠. 하지만 그것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모두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 담고 있는 뿌리 깊은 배타성, 그리고 전체주의의 순종적인 근성, 바로 자신들의 그 속성들 때문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지중해 파견된 일본 제2특무함대. 이들이 지중해에서 작전을 개시한 시점은 지중해에 도착한 1917년 4월 9일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5월 3일부터였습니다. 이때 구축함 마치와 사카키는 독일 잠수함 U-63의 어뢰 공격을 받은 영국 수송선 트란실바니아의 구조작전에 참가, 독일 유보트와 교전을 치르고 트란실바니아에 탑승 인원 3,266명 중 약 1,800명의 영국군과 간호사의 구조에 성공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1917년 6월 11일 이 구조작전에 동참했던 구축함 사카키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해군의 잠수함 KUK U-27에게 어뢰 공격을 받았고, 하얗고의 명중한 어뢰 폭발로 선체의 3분의 1이 날아가 버리는 바람에 침몰은 면했지만 함장 이하 59명의 승조원이 전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시신 일부는 수습 후 본국으로 송환되지 못했고, 생뚱맞긴 했지만 굴레에 따라 몰타에 있는 칼카라 해군 묘지에 구축함 사카키의 손상된 포마스터와 함께 안장되었죠. 사실 이 전투는 그 당시까지는 아직 대잠 작전에 서툴렀던 일본 해군의 미숙했던 전투 역량 때문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듯 지중해에 파견된 제2특무함대는 대전 종결 시까지 지중해에서 총 788척의 함선과 병력 70만 명의 호위 임무에 나름 투입되었고, 대파된 구축함 사카키의 승조원 59명을 포함 78명의 전사자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독일 해군이라고는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연합군단의 호위를 담당하기 위해 호주 시드니에 파견됐었던 제3특무함대는 이곳에서 6개월간 기름만 낭비하다 결국 호위 임무에서 해제되어 제1특무함대에 통합돼 버렸습니다. 물론 제3특무함대의 진짜 임무는 따로 있었죠. 그것은 바로 인근의 독일로부터 빼앗은 마리아나 제도를 조사하고 그곳의 정보 탐색과 지도 작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렇게 확보한 마리아나 제도와 사이판 섬은 태평양 전쟁 시 일본의 절대 국방선으로 지정되었고, 일본은 미국의 공세로부터 이 저지선을 고수하기 위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소위 옥스 작전과 카미카제 특공 작전을 펼치게 되죠. 어쨌든 이렇게 일본은 억지 춘향격으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기는 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몰락하던 유럽의 열강들과는 달리 전 유럽을 파멸의 지옥문으로 몰아넣었던 제1차 세계대전은 이렇듯 얄팍한 참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됐습니다. 즉, 일본은 유럽 열강들이 전쟁의 폭세통에 빠진 틈을 타 연합국에게 군수품을 찔끔 공급하고 겨우 구축함 몇 척 파견한 대가로 중국과 태평양에서 독일이 누리던 이권을 그대로 인정받으며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거두는 데 성공한 것이죠. 다시 말해 명목상 동맹국인 영국을 조금 지원하고 세계대전이라는 피를 빨아 급기야 아시아의 강대국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제3차 영일동맹은 첫째, 태평양에서 일본과 충돌할 경우를 상정한 미국의 경계심, 둘째, 러시아 제국 붕괴로 인해 신생 소련 해군이 연안해군으로 축소됨에 따라 더 이상 영국과 이권을 가지고 충돌할 가능성이 적어졌다는 점, 셋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와 워싱턴 해군 군축 조약의 비준, 그리고 결정적인 네 번째,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재정 악화로 영국이 더 이상 새로운 전쟁에 개입할 여력이 없어졌다는 점 등의 이유로 1923년 8월 17일 비준서 기일 만료와 함께 실효됩니다. 그러나 영일동맹은 이미 일본의 제국주의 확장과 조선의 식민자의 엄청난 도움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폐기됐다고는 하지만 해당 동맹을 바탕으로 일본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세력 균형이 자신들 쪽으로 기울게 됨으로써 조선병업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고 그 후 만주 정화까지도 일사천리로 진행시킬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던 것이죠. 그리고 당시 유럽 열강들은 제1차 세계대전의 혼란으로 중국의 정세에 관여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에 일본은 너무나 손쉽게 중국의 실권자로 군림하고 있던 위안스카이를 겁박하여 21개 조항을 들이대며 산동반도를 갈취할 수 있었죠. 이로써 일본은 향후의 이득도 모두 챙기고 덤으로 제1차 세계대전의 전시 호황에 힘입어 러일전쟁의 채무까지 완전히 청산해버리는 등 행운을 거머쥔 셈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산업화의 기초가 부족했고 또한 제대로 민군화도 되지 않았던 일본에게 이렇듯 지나칠 정도로 순조로운 상황의 전개는 곧 부작용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호사다마라고나 할까요? 결국 이런 행운들은 훗날 일본이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고 과도한 자만심과 똥배짱으로 분수에 넘치는 일을 저지르게 되는 원인이 되고 맙니다. 일본이 명운을 걸고 치렀던 러일전쟁. 이때 영국은 영일동맹이라는 조약의 근거로 일본에게 전쟁의 승리를 위해 국채를 매입해 주었고 수에즈 운하를 막아 발틱 함대가 지구를 반바퀴를 넘게 돌아 항해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다 보급 또한 못 받게 방해함으로써 스즈마 해전 이전에 이미 러시아 함대를 초죽음으로 만들어버려 일본이 승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이후에도 일본을 러일전쟁 후에 파산 위기에서부터 구해주었고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에게 독일의 영역이었던 산동반도와 마리아나 제도의 소유권마저 선뜻 인정해주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일본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이렇게 일본에 도움이 많이 되는 외교관계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체결된 미일동맹, 즉 냉전 시대를 대비해 이루어진 미일 안전보장조약에 따른 미국과의 관계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영국은 일본군의 양대축인 일본 해군을 세계 제3위의 해군으로 급성장시키는 원동력도 제공했습니다. 러일전쟁 전 영국은 자신들의 최신의 군함을 판매하는 것을 시작으로 일본 해군에게 자국 해군의 많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 기반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이런 관계는 훗날 일본의 초 드레드노트급 전함에 초속이 되는 공고급 순양 전함의 판매와 기술 이전, 나아가 항공모함에 적용되는 기술을 전수하는 수준에까지 진행되었죠. 영일동맹의 최전성기 시절이었던 1911년 1월 17일 일본은 러일 전쟁으로 인하여 파산 상태였기 때문에 전함을 건조할 돈이 한 푼도 없었지만 러시아 격파에 만족한 영국이 최대한 편의를 봐주었기에 영국 비커사의 공고급 순양 전함의 건조를 의뢰 기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36,600톤급의 최신의 공고급 순양 전함도 훗날 적성국가 될 일본을 위해 영국이 직접 설계 제작해줬던 선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물건은 영일동맹이라는 친선관계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일본함인 공고는 영국에서 만들어졌지만 이후 자매함들은 설계도는 물론 제작 기술까지 모두 일본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급기야 일본이 자체 건조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미국이 일본에게 최첨단 스텔스 기술을 넘겨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업로드될 브레이크 앤 스팟에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듯 러일 전쟁의 승리를 위해 그리고 승전의 대가로 영국이 일본에게 준 선물은 막대했습니다. 이후 일본은 이들 공고급 순양전함인 1번함 공고, 2번함 히에이, 3번함 하루나, 4번함 기리시마를 여러 차례 개정한 후 태평양 전쟁시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영국이 만들어져 일본이 닳고 다를 정도로 썼던 공고급 순양전함. 이렇듯 만일 영일동맹이 없었다면 일본 해군이 단시간 내 세계 3위의 해군 대우로까지 급성장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영국은 일본이 극동에서 숙적 러시아의 남하를 계속 막아주길 기대했고 실제로 일본은 러일 전쟁 등의 승리로 그 기대에 부응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일본이 영국으로부터 이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충분했었다는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러일 전쟁의 진정한 승자는 사실상 영국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럴 전쟁으로 일본은 엄청난 사상자와 막대한 전비 부담을 떠나야 했지만 영국은 손도 안 대고 고풍격으로 러시아를 막아냈던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당시 일본은 영국이 판을 벌린 그레이트 게임에서 단지 하나의 말일 뿐이요, 영국이 어루며 키우던 말 잘 듣는 푸들과도 같았습니다. 사실 영일동맹 그리고 전쟁을 부추기던 미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아마도 럴 전쟁은 아예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설사 일어났다 하더라도 일본이 절대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영일동맹과 미국의 암묵적 지원 그리고 러시아의 혁명 분위기가 겹치는 엄청난 운이 일본에게 씌워졌고, 특히 이 운은 일본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만주사변 때까지만 해도 영국은 일본을 비호했었지만 결국 일본은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맙니다. 그리고 1941년 12월 8일 진주만 기습 직후 일본은 마치 늑과도 같은 중일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당시 중국의 물자 보급 루트 중 하나였던 영국령 홍콩을 점령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항공 폭격을 퍼부은 뒤 홍콩섬에 해군 육전대를 상륙시키고 주륙만도를 통해 오만의 육군을 투입, 홍콩을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싱가포르, 물라카 등 영국령 말레이 연방 식민지들도 모두 점령해버리죠. 이렇게 주사위는 던져졌고 이때부터 일본과 영국은 적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일본 제국의 흥망, 다음 편부터는 럴 전쟁의 전개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